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시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권과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B, C, D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일 지구 겉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각이라고 하고요. 너무 글씨체가 큰가요?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이를 우리가 지각, B를 멘틀, C를 외핵, D를 내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자, A층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선생님이 어떤 게 더 크다 했어요? 실제로는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자, B층의 물질. B층은 멘틀이요. 멘틀은 일부분 유동성을 띈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상태였죠? 이거는 유동성 고체라고 했죠. 유동성 고체는 젤리가처럼 중간중간에 녹아져 있는 그 유동성 고체라고 하는데 일부분의 유동성을 띈다. 이거 봤어요. 자, 연약권에서 유동성을 띠고 있죠. C는 외액이죠. C는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고요. 뒤치기 내에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준 반도 있겠고요. 수업이 안 된 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구시스템 구성 요소 중 상호작용의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열대 해상은 바다죠. 바다는 무슨 권일까? 바다는 수권이고요. 태풍은 비와 바람이 불고 그런 얘가 태풍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기상, 특히 기권이죠. 그러면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B입니다. 자, 육상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한다. 자, 육상식물은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이고요. 자, 여기에서 광합성을 자꾸 포인트를 줘서 외권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외권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생물권에서 기권의 상호작용이 될 겁니다. 자, 생물권에서 기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A가 되겠죠. 자, 유수에 의해서 V자 모양의 유수, 물의 흐름이죠. 수권이고요. V자 모양은 지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니까 요거는 C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아마 킬러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 유형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나타낸 것은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서 발생한다. 이거 맞고요. 자, 태양 에너지의 일부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한다. 전환이 절대 안 돼, 절대. 이거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별표를 쳐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 높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조력 에너지. 그래서 기육과 디귿은 조력 에너지에 대한 정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겠죠? 3번은 1번입니다. 자, 4번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 보기가 잘못된 보기예요. 보기 때문에 풀 수 없으니까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을 한번 풀어보면 수권의 구성 요소금 수권을 동그라미 치고요. 물의 순환 과정도 줄을 이렇게 쳐줄게요. 자, 육수는 대부분 빙하로 되어 있다. 육수는 해수의 말고에 짠기가 없는 거. 짠기가 없는 물이 육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빙하로 있다. 여기는 한번 보면 누가 제일 많아요? 1.72%로 빙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강이나 호수에 분포하는 양, 강이나 호수에 분포하는 물의 양은 자, 강이랑 호수에 있는 분포하는 양은 지하수의 양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딱 봐도 0.03%고요. 강이나 호수는. 지하수는 0.75%예요. 그럼 당연히 지하수가 더 많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자, 바다와 육지에 물이 증발하면 바다와 육지, 바다가 증발하는 거, 육지가 증발하는 거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대기 중으로 에너지를 수송한다. 이거 전부 다 에너지가 수송하는 예시인 거예요. 답은 이것도 맞고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직권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지각 멘틀 외행내해. 자, 직권은 지각을 제외한.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각을 지각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자, 직권의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멘틀이다. 요거는 가장 큰 층 멘틀이라고 설명도 해줬습니다. 자, 왜 자꾸 문구가 반복되죠?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고요. 내액은 고체 상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에서 평균적인 물의 순환 과정과 그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대기로 들어오는 유입량과 유출량,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모든 곳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는 거. 자, 측면이 다 달라져서 값들은 달라겠죠. 그러면 대기에서 유입량을 한번 볼게요. 자, 대기에서는 얼마나 유입이 증발 60만큼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어디에서? 육지에서 증발이 60이고요. 증발량이. 그리고 해양, 바다에서 증발량이 320입니다. 자, 요거랑 유출량이랑 같다 했죠? 대기에서. 자, 유출은 육지로 강수가 내립니다. 강수량 96이고요. 해양으로 강수량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계산해 주면 요거는 또 A입니다. 60 정리하자면 60 더하기 320은 96 더하기 A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A 값을 구해주면 284여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B의 이동으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하천수와 지하수가 이동되는 거. 하천수와 지하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I값 V자로 깎인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대기를 통해 말 잘 읽어봐야 돼요. 색깔을 조금 다. 자, B는 대기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의 값이 얼마인지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도 알아봐 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아주시려면 여기에다가 해양에 있을 때 입장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봐주면 되겠죠. 유입량, 해양의 유출량을 한번 볼게요. 자, 해양에서 유입하고 있는 건 두 개예요. B 더하기 A고요. 요게 3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가 284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3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6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대기를 통해서라 했으니까 이 바다에서 대기를 통하려면 증발하겠죠. 근데 증발한 게 다시 육지로 올려 그러면 이 320만큼의 B로 내려야 되겠죠. B로 내렸거나 그 이동할 때 내리겠죠. 그래서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바다의 증발 320이고 강수량은 얼마냐면 요거 284죠. 284고 바다에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얼마만큼 높아요? 284 빼기 320이니까 36만큼 많다는 거예요. 36만큼 많다는 이 물이 육지로 이동해서 비와 눈이 돼서 육지로 비해서 여기 위에 증발된 게 그만큼 또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겠죠. 내려주는데 이 물이 육지로 이동하면서 내려주면 증발량보다 강수량의 단위가 더 36만큼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은 애가 다시 육지로 이동하면서 물이 남은 것은 그래서 대기를 통해 다시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단위와 실제로 같기 때문에 얘는 36으로 더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물의 양이 같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문제 풀 때 비행기가 자꾸 지나가서 잘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들렸으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각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거는 대부분 해수이다. 네, 앞에서 그래프가 살펴봤듯이 우리 대부분의 물은 바다이고요. 지하수는 육지의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지하수, 빙하. 그럼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지하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하수라고 말할 수 없겠죠. 차라리 빙하가 그나마 가깝겠죠. 자,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이 물이 녹으면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물이 녹으면 다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물의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계속 물의 순환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 당연히 이 증발과 강수, 뭐 이렇게 물에 흐르는 지하수, 하천의 유입, 이런 거 전부 다 물이랑 관련된 증거는 태양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강수량은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다른 색깔로 자, 강수량을 동그라미 칠게요. 강수량은 해양보다 대륙에서 많다. 자, 대륙의 강수량은 96이고요. 해양의 강수량은 284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랑 당연히 비교하면 해양보다 대륙에서 많을 수가 없겠죠. 자, A 과정 지하수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는데 하천이나 이런 물을 이동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통해서 가는 물, 하천수나 하천수와 지하수가 가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지표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이건 마찬가지로 대표 유형에 있는
문항이랑 유사하죠. 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안 지역의 침식과 퇴적은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이다. 비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 풍화와 침식,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이다. C는 판운동, 지진과 화산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자, 하나씩 하면 우리 A는 조력 에너지. 설명이 조력 에너지고요. 풍화 침식을 말하는 거 보면 태양 에너지고요. C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 A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요거 맞고요. B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생성한다고 맞고요. 자, C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인간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원이라고 했고요. 자, 물의 순환 중 해수가 기권 위로 이동하는 구름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물의 상태 변화와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원을 서술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해수는 증발할 때 당연히 이 태양 에너지 자체를 흡수합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이 물 자체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조건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흡수하면 당연히 이 흡수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 물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증발하여 수권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겠어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기권으로 이동한 수증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방출하면서 얘가 다시 응결하게 됩니다. 응결하여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 칸은 태풍을 나는 석회 동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 칸은 상호작용 관점을 설술하라고 했는데 이 태풍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에서 발생,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간단하게 하고요. 나는 석회 동굴은 이 친구 자체도 사실 원래는 되게 길게 적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적고 넣어보면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기 때문에 이 석회암이 직권이죠. 그리고 물에 녹는다고 했으니까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활동지는 되게 크게 적는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문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써볼게요. 암석해안이 자, 여기 포인트는 파도예요. 파도의 침식을 받아 해수면의 좁고 평탄한 지형을 파식대지를 만들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식대지는 파도의 침식을 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파도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려면 이 바람이라는 거는 기압 차이에서 기압 차이가 왜 생기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결국에는 온도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영향을 받으려면 당연히 태양 에너지와 관련되겠죠. 간단하게 태양 에너지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서 뺄게요, 여러분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다음은 그림은 깊이에 따른 헬스 언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시 중 가장 안정한 층을 땄고 그 까닭을 쓰시오. A는 혼합층이고요.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이에요.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안전한 층은 우리 수온 약층이에요. B고 수온 약층이다. 그 까닭을 쓰시오. 자, 수온 약층은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낮아진다는 거는 점점점 갈수록 밀도가 결국에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에 의해서 매우 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B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따뜻한 거와 차가운 것이 있으면 우리 항상 따뜻한 친구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요. 차가운 거는 항상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밀도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말이 꼬였는데요. 자, 우리 따뜻하면 밀도가 작고요. 차가운 거면 밀도가 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따뜻하면 자꾸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꾸 내려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B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가워요. 그럼 더 이상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밀도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죠.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경우에는 매우 안정하다는 거예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류라는 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층은 이미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가 알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다는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할게요. 여러분들 힘을 좀 내세요. 자, 지구시스템의 상호작용에 탄소가 여기 탄소 동그라미 치고요. 나중에 해주세요. 자, 화산활동. 자, 뭔진 모르겠지만 화산활동 같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탄소가 이동한다. 자, 화산활동에서 어디로 탄소가 이동을 하냐? 자, 당연히 화산활동에 화산재가 나오겠죠. 화산재로 인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때는 얘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예요. 자, 우리 광합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광합성을 하면서 탄소가 이동한다는 거는 이 광합성에서 아까 산소가 이동한다. 이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둘 중에 둘 다 공통적으로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권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가 생물권, 다가 직권이 되겠죠. 그럼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우리 이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친구가 그럼 바로 이렇게 되는 요거 하나의 예시만 드는 게 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주는 것만 예시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가는 생물권,
나는 기권, 다는 직권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자, A의 예시를 이렇게 원하는 예시인 것 같아요. 사실 반대쪽으로 하는 예시보다 이쪽 예시 딱 2개 적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시는 이 육상 아파 예시에서 육상 생물, 특히 고사리 애들이 매몰되어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기작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탄소 순환 과정에서 설명했던 해양생물, 생물이 해저에서 매몰되면 석회암이 되기도 합니다. 생성된다. 이렇게 필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요거 킬러 문항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설명을 하면요. 자, 그림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A, B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쓰시오. 자, 하나하나씩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의 순환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해양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고요. 대기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고요. 육지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 값부터 구해보면 이 대기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는 거 전제하에서 푸시면 되겠죠. 갑자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측면에서의 유입량과 유출량. 자, 유입량이라는 거는 우리 증발량, 어디에서? 특히 육지에서 증발량인 A와 더하기 또 해양에서의 증발량인 322랑 유출량을 보면 어디로 육지에서 강수로 내린 강수량과 해양에서의 강수량을 보시면 되겠죠. 자, 육지에서 내린 강수량은 96이고요. 해양에서 나타나는 강수량은 284예요. 요걸 계산해주면 A의 값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60이고요. 그리고 우리 B의 풀이 과정이 실제로 프린트물에 있는 풀이와 좀 다른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바다의 측면을 할 거거든요. 자, 해양에서 유입량과 해양에서 유출량. 자, 유입되는 거는 강수 284고요. 하천과 지하수에서 오는 이게 바로 육지로부터 유입량이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B는 자, 해양에서 유출량, 자, 증발량 320 하면 우리 B는 자연스럽게 36이 나와요. 36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값들을 여러분들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 때문에 수업이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문제풀이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여러분들도 꼭 시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